작년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은 집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중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약 3년이 되었고 살림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아서 결혼한 이후 맞벌이를 하며 계속 지내고 있어요. 예전부터 시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듣기 힘든 시어머니의 말을 참아오다가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을 배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평범한 집이에요. 3남매 중에서 저는 막내입니다. 오빠 1명과 언니 1명이 계시는데 유일하게 오빠가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는 오빠가 집안의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제사를 비롯해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언니는 결혼 자금을 직접 벌어 시집을 가야 했는데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오빠에 비해 차별받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언니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취업하여 알뜰하게 적금을 모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친정가족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경우마다 언니와 나는 돈을 모아 부모님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결혼할 때 많은 금액을 모아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5천만 원, 남편이 3천만 원을 준비할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남편보다 많았지만 시댁에서 신혼집을 찾는데 현금으로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깊게 느껴졌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주신 돈이 더 크게 느껴졌고 신혼 초 한동안은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1억 원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결혼한 후로 저를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괴롭히시네요. 그 괴롭힘은 결혼 전 신혼집을 구할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집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의 정해진 예산 내에서 주변에 초등학교와 경찰서가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집을 찾아보았는데 어머님은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며 안방이 너무 좁다고 하시며 이유 없이 반대를 하셨어요. 결국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해야 했는데 집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부터 남편과 엄청 다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한 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수를 맞춰가긴 하지만 직구하는 데는 시댁에서 큰 도움을 주셨으니 아무리 제가 싫다고 버티고 싸워봤자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라도 더 있었다면 시댁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5천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혼수를 맞추고 결혼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포기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계약을 했어요. 돈이 없으면 정말 서러울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고 1억 원을 보태준 시댁에서 이 정도로 웅변인데 다른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남편 쪽에서 집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저와 남편이 결혼하여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걱정이 들었어요. 남편과 많이 싸웠고 제가 시댁에서 불만을 품은 적도 없지 않았지만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시댁이 뭔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보니 저는 물론 사위에게도 많이 미안해했고 언니도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불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여유가 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은 저보다도 더 큰 것 같았어요. 얼마나 찢어질까 생각하면 마음이 더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힘든 일은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사실 이제 겨우 한국이 넘기고 지옥 문턱에 들어왔을 뿐이었죠. 아마 저희 시어머니한테 누군가 지금 당장 물어보면 나는 며느리한테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테지만 시댁과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양해를 구할 생각도 없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며느리 허락받고 와야 하니 라는 식이라서 진짜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 지나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낮에 출근하고 오면 언젠가는 아무도 없는 공석의 집에 들어와도 됩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방문하여 우리 집의 냉장고를 검사하고 집안 청소 상태나 세탁실에 빨래가 쌓여 있는지 등등을 철저히 저희 집안에서 하는 살림을 검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진 찍어 매일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빨래를 매일 해야 하고 냉장고에 반찬이 다 떨어졌다면 만들어놔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하셨고요. 이런 행동은 한두 번 그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이틀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방문하여 모든 살림을 살펴보고 간섭한 것입니다. 내 암호를 변경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의 집이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금 중 큰 부분을 대신하여 줬지만 1억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았고 어머님과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가정을 바꾸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께 잘하면 마음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 어머님이 오시면 음식을 차리고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며 어떻게든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혼 초기에만 맞추어진 것이며 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고 생각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아이까지 낳아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가 똑같이 저희 집에 막연하게 찾아와서 마음대로 뒤져보고 가지요. 저도 이젠 슬슬 한계라 생각하고 내가 남편과의 결혼으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것인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구에게 뒤져가며 사는 것인지 더는 참기 어려워졌어요. 벌써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당신 어머님이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전혀 제 말을 공감하지 않으면서 우리 엄마가 와서 당신 살림 잘 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괜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심술 부리지 말고 새겨들어야겠어요.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워봐도 변할 생각도 없고 어머님께 제발 그만 좀 찾아오라고 화를 내야 하는 건가 고민이 늘었어요. 이제는 신혼도 아니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빨리 돈을 모아서 이 동네를 벗어나 어머님이 더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던 중 작년에 저는 임신 막달까지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일단 돈을 빨리 모으고 싶었고 아이까지 태어난다고 하니까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지더라고요.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이사도 가고 싶고 전세가 아닌 제 집도 장만하고 싶은데 일단 아이를 낳으면 우리 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임신한 후에 서서히 배가 불러오고 제 몸이 하나 가누기 힘든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셨고 커피를 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챙겨주다가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누워있을 때가 결혼한 후 가장 마음 편했던 순간이었네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퇴원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저 혼자 몸을 푸는 동안 집안 살림까지 해야 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한 달만 육아 도우미를 부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팔자 좋은 소리를 하느냐며 그냥 시어머니에게 자주 와서 봐달라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전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염치 없지만 친정엄마에게 도와주시라고 부탁했고 제대로 된 월급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친정엄마께 용돈을 주고 딱 2주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엄마가 집을 찾아와 집안일부터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제가 어려워했던 일을 모두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친정엄마가 낮에 우리 집에 계시니까 매일같이 손자를 보러 오시던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그런지 발길이 끊겼습니다. 저녁 늦게 엄마가 친정으로 돌아가신 뒤에는 한 번씩 만나기가 힘들어졌어요. 오시는데 아무리 늦은 시간에 오시더라도 밥을 차려달라거나 과일이라도 까가서 대접받고 가셨습니다. 진짜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우리 집만 오면 왜 그렇게 밥을 찾아대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계산으로 밥값으로라도 본인이 해준 이력을 다 뽑아 먹으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남편 밥도 차려주기 힘들어서 가끔은 그냥 배달시켜 먹으라고 싶은데 옆에서 시모까지 밥 달라며 기다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냉장고를 뒤져서 반찬을 만들고 국이라도 하나 끓여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제가 유난히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라 그런지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시리고 몸이 아팠어요. 남편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 시어머니가 저녁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너희 엄마가 오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밤에도 오지 말라고 해서 왜 그런지를 묻는데 울 엄마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라며 제 부탁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아예 없었으면 그냥 다 때려 엎고 그만 살자 하고 싶었지만 아직 젖도 못 떨어진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 싶었어요. 몸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쉬지도 못하게 와서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2주 후에 친정엄마가 오시면 그때부터는 낮이건 밤이건 매일 찾아와서 힘들게 하겠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나마 행복했던 일주일이 지나고 친정엄마가 다시 내려가셨다. 그 후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뒤 오전 10시부터 우리 집에 찾아와서 빠준다는 핑계로 점심까지 먹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까지 먹은 뒤 돌아갔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 어머님과 함께 있어야 했지만 누워있어도 눈치를 살피고 애를 보다가 잠깐 짬을 내어 쉬고 있으면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식으로 엄청 괴롭히셨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이 속으로 꾹 참고 살아왔지만 지난달 우리 아이가 결국 100일이 되었고 스튜디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100일 사진을 찍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역정을 터뜨리셔서 하나뿐인 손주를 그렇게 보내줄 수 없다며 시댁 식구들을 다 불러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정말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신 것 같지만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시집간 신혼의 부부도 포함하여 6명이 모이면서 혼자서 음식을 해야 할 건가 무서워서 결혼식 후에는 좋은 식당에 나가거나 정중하게 초대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며 아이들 밀어내려고 하시기에 진짜 자식의 엄마인지? 라고 묻는 대답이 나와 다시 100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주말에 다 같이 온다고 했는데요. 진짜 머리가 수북해졌어요. 어른도 6명이고 식구들까지 올 텐데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의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겨우 100일상인데 대단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먹던 반찬에 밥만 더 넣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제가 철없이 떠드는 그의 말을 확 재촉하고 싶었어요. 결국 시간이 흘러 시댁 식구들이 온다는 날짜가 다가오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친정어머님께 하소연하듯 그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뭘 그런 걸로 걱정하냐고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알아서 해줄 테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미리 사놓으라고 한 것들을 준비해놓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갈비찜도 하고 잡채와 각종 무침도 준비해서 겨우 100일 잔치상을 구상해 차렸습니다. 엄마에게 손 많이 가는 음식은 그냥 배달해서 그릇만 바꿔치기 했지만 나에게 첫 손주 잔치상인데 그런 일을 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느냐며 전부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인 우리 엄마도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시는데 시모는 대체 왜 자신의 주둥이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지 불쾌한 기분을 뒤로하고 일요일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오게 됐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돌잔치도 아니고 아기백이라 대충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나서 가족들끼리 사진도 좀 찍고 그 뒤로는 바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신우가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별로 좋지 않고 음식도 깨작깨작 먹는 모습을 보여서 뒤적거리며 있었어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있는데 신우만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꼴보기가 싫어서 왜 그런지 물었더니 신우는 조금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서 솔직히 이거 좀 짜고 이건 고기가 좀 질긴 것 같아라고 우리 엄마가 만든 한 음식에 타박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음식의 맛에 대해 지적하자 그동안 잘 먹던 시모도 말을 이었다. 거들면서 그래서 솔직히 간이 좀 짜거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먹는 게 유행인데 사돈댁이 준비하셨는데 입맛이 원래 좀 짜게 드시는 건가 보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던 우리 엄마도 시모가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해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참기 힘들 정도로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에게 심부름을 시켜대고 있었습니다. 여기 반찬 다 떨어졌는데 좀 재워주세요. 장모님이 가시는 김에 저도 밥 좀 더 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식당인지 내 집거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제 표정을 읽고 눈치챈 친정엄마가 그냥 오늘 하루는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아예 주방에 들어가 있으셨고 시댁 식구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우리 엄마한테 심부름 그만하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라는 사람이 친정엄마한테 밥 좀 더 달라고 빈그레스 내밀면서 어머, 고생하시네요. 원래 딸을 가진 부모가 죄인이잖아요. 하면서 저는 결혼할 때 많이 가져갔는데 저희 시댁은 제 말에 꼼짝 못해요라고 쳐웃는데 그때 더 이상 못 참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셨습니다. 걱정되시면 다들 이만 나가주세요. 음식을 준비하느라 제게도 어려웠고 우리 엄마도 힘들어 하시니까요. 드신 것은 알아서 치우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엄마도 놀랐고 시댁 식구들도 눈이 휘둥그려지지만 저는 여기서 막을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돌잔치도 아니라고 해도 100일 잔치라 해도 선물 하나도 사온 사람이 없는데 다들 밥만 먹고 가실 생각이었던 것 같아서 소리쳤더니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며 말리더라고요. 시댁 사람들도 다 싫었지만 중간에서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이 제가 참으라고 희생해라 이야기한 남편이 가장 싫었습니다. 남편에게 그중에서 가장 한심한 인간이 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장모가 주방에서 심부름을 했고 너희 집안 식구들이 부려먹는 것을 보고 너까지 장모한테 심부름 시키고 자빠졌냐고 화를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먹고 있던 밥그릇을 빼앗아서 싱크대 안으로 집어던져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집안 꼬라지가 잘 돌아간다며 혀를 차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와중에도 누구 하나도 엄마한테 사과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이 못 볼 모양이라도 본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너와 함께 살다 보니 내 삶이 매우 비참해지고 너희 가족들에게 며느리로서 대접받기는 이미 흐지부지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아버지가 엄청 화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따라가서 사과하고 우리 아버지가 화나면 정말 무서울 텐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남편에게 당신 가족들 밥 먹은 것 정리해라 하고 말씀하고 아이를 데리고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 싸서 나왔어요.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는 괜히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오늘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바람에 정말 미안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친정 어머님에게 왜 아까 그 사람들한테 밥을 주고 물을 따랐냐고 물었더니 어머님께서 제가 시집갈 때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고 보내준 것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고 어차피 실연에서도 남편 명의로 전세를 받은 것뿐인데 왜 그렇게 기죽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친정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도 머릿속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친정 어머님의 도움을 받으며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라 하셨군요. 얘야, 너 진짜 뭐가 잘했다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냐?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영영 내쫓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 물론 이런 말을 듣는다 해도 집에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중에는 남편한테까지 연락이 오면서 시부모가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 빨리 와서 잘못을 인정해라. 그렇게 빌라고 말이야. 남편한테는 너랑 당장 이혼할 거라고 했더니 앞으로 나를 찾지 말라고 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아이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갈 거라고 하니까. 애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모가 아이를 키울 것도 아니고 대체 누가 돌봐줄지 모르겠어. 어떤 자신감으로 양육권을 요구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바로 오셔서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마음껏 키우시고 그래서 당신이 나중에 뭐라 할 건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아이를 요구하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빌며 다시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엄청난 관심이 없는 일에만 집중하고 시어머니가 나와서 잔소리를 할 줄 알았지만 기적적으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죠. 아이를 지금 바로 가져가라는 말을 하면 그 이후로는 남편이나 시모가 입 다물게 되는 것이었죠. 그 결과 이혼합의와 함께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비 협의가 다 끝나도록 남편이나 시어머니 입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매달 남편에게 양육비로 5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제가 처음에 해갔던 혼수 비용에 남편에게 따로 5천만 원을 더 받아내고 이혼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저는 다음 달부터 다시 회사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이혼하면서 받은 돈을 합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싱글맘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런 답도 없는 그 집에서 시모 눈치 보고 남편 때문에 속 썩이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너무나도 미안한데 그런 멍청한 아빠와 못된 할머니 밑에서 사는 것보다 현재 상황이 아이에게 훨씬 나을 것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전화해와서 제 아이와 만나고 싶다며 울길래 이제서야 주접 떨지 말고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라고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괜히 부모님 마음만 상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앞으로는 부모님께 더 잘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